국회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검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좀 심리를 하게 해서 예. 이 파면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결국 그런 부분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비상계엄 선포에 준하는 그런 요건들이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뭐 이후에 좀 절차들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소추위 쪽에서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통치 행위라고 첫 번째 주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해서 계엄 선포를 하였을 예. 때 그 몇 시간 동안에 국민에게 심각한 기본권 위협이 주어졌는지 예. 이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무질서 상태가 나타나진 아니하였다. 예. 국회가 즉각적으로 그 헌법에 준해서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자신 응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렇게 그 헌법에 위배될 만큼의 무질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죠. 내란의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수처에서 앞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성부 여부가, 무죄 여부가, 유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헌법 위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소추자인 국회에서 잠깐. 오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3개월, 5개월 이게 시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끊겠다. 이거는 사실 재판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동안 내란죄 굉장히 주목받았죠. 그리고 탄핵 소추의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내란죄가 언급이 된 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 소추위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 그러면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만 심리해달라.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철회하겠다. 이경민 변호사,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국회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검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좀 심리를 하게 해서 예. 이 파면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결국 그런 부분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비상계엄 선포에 준하는 그런 요건들이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뭐 이후에 좀 절차들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고.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소추위 쪽에서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결정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헌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헌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됐을 때는 저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본격 진행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뭐 여러 사유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변론 준비 기일을 하는 이유가, 예.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이제 쟁점을 이제 축소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집중적으로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뭐 소추 사유 중에 이렇게 철회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변론 기일에서 서로가 이제 신청했던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형법에 들어있는 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빼고 헌법 위반 여부만 집중적으로 좀 다퉈보겠다. 약간 이런 방향인데,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헌법재판 관련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답변서 내용이 몇 가지 좀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탄핵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서 내용에 담겨 있다는데 일단 요거 소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궁색하죠.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던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고요. 예. 그리고 저 부분에서 기각 사유가 그러면 이미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그 잘못을 한 것은 변한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 비상계엄 자체는 통치행위이고 내란이 아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살인 미수죄가 왜 존재하죠? 살인에 이루어야만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의 위반 사유는 어떤 결과가 행해져서 뭔가를 파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전에 음모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시도했던 성공하지 못했다들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다투는 바는 비상계엄의 통치행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행위가 헌법의 기준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나서 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의 주장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영철 위원 지금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으니까 탄핵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답변서에 담았다 그래.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통치 행위라고 첫 번째 주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해서 계엄 선포를 하였을 예. 때 그 몇 시간 동안에 국민에게 심각한 기본권 위협이 주어졌는지 예. 이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무질서 상태가 나타나진 아니하였다. 예. 국회가 즉각적으로 그 헌법에 준해서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자신 응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렇게 그 헌법에 위배될 만큼의 무질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죠.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무질서 상태가 일어나서 국회가 거의 문을 닫을 뻔한 지경이었다. 국회의원들도 위협을 당했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보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이런 것도 볼 텐데 그것이 얼마만큼 무질서 상태였고 국민 기본권 위의 상태였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할 터인데 예. 일단 야당은 굉장한 그 목격자들도 있었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회에.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여당 의원들도 들어간 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다퉈볼 때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는 저는 뭐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150명만 있으면 대번에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듣고 바로 해제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이렇게 그 반론도 예. 들어볼 만한 것이고 어쨌든 헌재가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의 입장이 나왔네요. 추가로요.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명령 요구할 것이다. 이런 공수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시간이 뭐 한 1분, 2분 좀 못되게 남았는데요. 이경윤 변호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경호처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 중지가 됐거든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로 판단이 될까요? 이거는 이전의 탄핵 심판 절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어쨌든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법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 여부도 사실 그것도 다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에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체포영장으로 가기 전에 출석에 불응하는 그런 모습들에 비춰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충만한 것이 맞는지 그에 합당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사실 이제 헌재에서도 조금 안 좋게 바라볼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 측에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